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한인사사무소의 정만희 경영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전에 제가 미리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께 좀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고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road industry라고 뿌리 산업이라고 알잖아요. 원래 뿌리 산업이라고 하면 어, 어, 주조, 다이캐스팅, 또 금형, 그 플라스틱 같은 거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속이나 비금속에 이렇게 모양을 새겨 넣는 거 있잖아요. 붕어빵에 틀 같은 거를 금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소성 가공, 소성 가공은 우리 자동차 본네트 같이 프레스로 눌러서 일정한 모양을 만들잖아요. 일정한 모양을 만들었는데 원래 있는 철판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소성 가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이 뭐 다 알죠, 용접. 네, 시어트 용접이라든가 다 있고요. 아르고 용접이라든가 용접이 이제 의외로 많아요. 특히 이제 조선업 쪽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용접업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가 뿌리 산업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처리는 어떤 거냐면 금속이나 비금속들이 열을 받거나 아니면 추워지면 비틀어지는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비틀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열로 그다음에 금속이나 비금속들을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더워도 그다음에 날씨가 추워도 이게 뒤틀리거나 변형이 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열처리. 이제 마지막으로 어, 표면 처리라고 있어요. 표면 처리. 알루미늄의 아노다이징이 일반적인 거인데 이제 비철 금속뿐만 아니고 이제 금속도 어 이제 녹쓰는 거 있잖아요. 녹쓰는 거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코팅을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리에 어떤 걸 붙이는 코팅, 그런 코팅이 아니고 실제로 이 금속이나 비금속 표면하고 이게 같이 달라붙어 있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표면 처리 이렇게 해서 이게 6대 이제 뿌리 산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E7, 특히 이제 E7-4 비자를 변경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E7-4 비자 변경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점수 항목이 당연히 사회통합 프로그램,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하게 되면 실제로 30점까지 5단계 이상의 30점 받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경력, 회사에서 이제 8년 이상이면 20점을 받게 되는데, 이 경력이 8년 이상이 뿌리 산업도 되고 또 일반 제조도 되고 농축업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8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20점을 받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뿌리 산업의 장점이 뭐냐면 여기서 하나 5점에서 이제 10점에 정확하게 5점에서 10점이 이제 뭐 뿌리 기업이면 무조건 5점을 받아요. 근데 10점 받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5점에서 10점을 더 받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에 5점에서 10점이 더 되면 엄청나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2023년도 1분기 E7-4 비자 관련해서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올려드렸잖아요. 그거는 저 예상이고 실제로 그거보다 점수가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도 커트라인 점수를 예상하거나 상상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뿌리 산업이고 8년 이상이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5단계 이수 8년 이상이고 뿌리 기업에 제조하면서 근무하면서 이제 추천서를 받아서 이제 5점 플러스 10점. 그리고 또 하나 기량 검증이라는 게 뿌리 기업밖에 없어요. 이 기량 검증까지 받으면 이게 10점이잖아요. 이분은 무조건 솔직히 그냥 비자 허가 된다, E7-4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뿌리 산업이
제가 6대 뿌리 산업을 했었는데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가능한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뭐 뿌리 산업 회사가 뿌리 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된 뿌리 산업이 추가가 됐다. 추가가 된 뿌리 산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별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E9 비자 가지고 있는데 E74가 어떻게 보면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E74를 받기 위해서 점수제로 이제 625명을 뽑잖아요. 점수가 내가 80점 이상이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뿌리 기업에서 기량 검증 또 추천서까지 받고 경력 8년 이상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면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수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간단하게 사출하고 프레스가 더 추가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사출 프레스. 그다음에 정밀 가공에 절삭 가공이나 연삭 가공. 이게 뭘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테마를 잡고 강의를 해드리기로 마음 먹었던 이유는 저희 유튜브 채널 비자 인 코리아 1에 이전에 E74 비자 관련해서 올렸는데 E9 비자 근로자 중에서 뿌리 산업에 관련돼서 좀 강의 좀 해주세요. 이전 거 말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도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 이렇게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뿌리 산업 영역은 원칙적으로 이제 기술 공정 확장, 기술 공정 부분에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용접, 표면 처리, 열 처리 이렇게 6대 이제 기술력이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이 부분 말고 이제 소재를 가공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술이고요, 기술. 요거는 기술이고 이런 기술력으로 제품을 만드는 거고 이전에는 기술을 하기 전에 어떠한 raw material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재. 이런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로 뭔가를 만들려면 이런 기본적인 제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면 어, 키를 만드는데 이렇게 돼 있는 금속으로 된 키예요. 키를 만들려면 이 금속을 만들기 위한 키가 철이 있을 수도 있고 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금속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요런 거가 이제 소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력 요거를 가지고 넓게 펴요. 프레스로 옮겨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해요. 그게 이제 기술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소재 쪽 측면을 봤을 때는 금속만 해당됐었는데 새로 추가가 된 게 세라믹을 가공한다거나 플라스틱을 제조 가공한다거나 탄성 소재 일레스틱이라고 하는 건데 탄성은 스프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프링.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탄소하고 이제 펄프, 종이 만드는 쪽이다. 기본적으로 펄프가 있어야 나중에 지류 이런 종이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기본이 되는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기술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상담을 너무 많이 했어요. 상담을 많이 하고 어떤 한 손님은 제가 2시간 넘게 상담을 하고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항상 초반은 괜찮죠. 초반에 한 5분까지는 괜찮습니다. 5분 지나면 강의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상담이 많은 날은 목소리가 잠깁니다. 그리고 기침도 나고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공정기술에는 6가지의 기술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가 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자, 사출 프레스, 금속이나 비금속 제품, 특히 이제 비철 금속이라고 그래야 돼요. 비금속이 아니고 금속이나 비철 금속. 비철 금속은 철같이 이제 자석에 달라붙는 거. 비철 금속은 알루미늄 같이 이제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에 그거를 이제 아변이나 그러니까 사출로 프레스를 통해서 이제 뽑아내는 기술들, 그리고 프레스로 형상을 가공하는 건데 솔직히 이 정도만 돼도 소성 가공돼요. 그다음에 정밀 가공,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게 정밀 가공을 포커스 맞춰서 할 거예요.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정밀 가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층 제조 좀 희한하죠. 그다음에 산업용 필름하고 지류, 요거 부분들도 제가 설명을 하고, 로봇 센서나 산업 진행 소프트웨어나 엔지니어링은 솔직히 뿌리 산업 쪽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은 회사에서 전문적인 회사들이 좀 많아요. 네, 이 정도만 아시고 중요한 건 오늘 이 빨간색 부분만 설명할게요. 자, 사출 프레스하고 정밀 가공하고 적층 제조하고 산업용 필름 지류라고 돼 있어요. 사출 프레스는 어떤 거냐면 이제 고분자 기반의 이제 소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분자들, 원래 소재를 보면 소재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고분자, 여러 가지 분자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소재들이 있는데, 이 소재를 응용한 다음에 이제 금형 같은 거 있잖아요. 금형 이런 틀에다가 형태로 가공을 하거나 이렇게 눌러서 가공하거나, 또는 소재에 열을 가해요. 열을 엄청나게 가해가지고 흐물흐물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출이 일반적인 압출 압출 같은 걸로 눌러서 형상을 제조하는 거를 사출 프레스라고 합니다. 이제 고분자면은 플라스틱도 해당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철이나 비철 금속은 이 자체가 원자예요.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왜냐하면 요거를 했으면 프레스로 눌렸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예? 예? 제가 설명해 줬잖아요. 소성 가공이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고분자, 예를 들면 고분자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 일반적이에요. 플라스틱을 가공을 할 때 금형에 넣고 찍어내는, 또 성형 기술이라든가, 또 이제 열을 가해 가지고 흐물흐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뽑아서 사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출하고 프레스가 일반적입니다. 자, 프레스는 이런 형상이 있어요. 철로 만든 형상에 이렇게 플라스틱을 놓고 찍어내서 이런 모양의 그릇을 만드는 거잖아요. 플라스틱. 또는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해서 흐물흐물한 상태인데 나올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을 통과를 하면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사출이라고 그래요. 이제 플라스틱 제품 중에 사출하고 프레스로 쓰는 게 진짜 많거든요.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밀 가공은 정말 우리가 웬만한 가공들, 금속 가공들은 정밀 가공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삭 가공, 예를 들면 절삭은 잘라내는 거예요. 금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절삭 가공이고, 연삭 가공은 가는 거예요. 이런 원반 돌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금속을 넣고 이게 가는 거를 연삭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연마도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광에너지 응용이나 전기에너지 응용이나 화학에너지 응용보다는 이 세 가지를 중점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절삭 가공이나 잘라내는 가공들은 웬만한 우리 가공 업체들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연삭 가공, 즉 이제 표면을 맨질맨질하게 만들거나 폴리싱하는 부분이고, 연마는 갈아 없애는 거예요. 적층 구조는 아변하고 이제 특수 성형 기술 이 정도인데, 이제 플라스틱이나 금속이나 세라믹 등의 소재를 이제 레이저 등의 엄청 뜨거운 열을 가해가지고 한 층씩 이렇게 예, 3차원의 형상의 제품이라 만드는 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3D 프린트 같은 걸로 제품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플라스틱으로 용용되어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겹으로 제품을 만든다. 그리고 이제 아변은 뽑아내는 기술이에요. 사출은 밀어내는 거예요. 자, 사출은 어떤 거냐면, 사출은 이렇게 어떤 제품을 뽑아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고, 아변은 이게 누르는 거예요. 누른다라는 개념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눌러서 원래는 이 정도 두께에 있는 거를 이걸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 누르다 보니까 이렇게 강해져요. 요것을 이제 쌓는 거죠. 세라믹도 그렇고 이제 플라스틱도 그렇고 이렇게 쌓는 경우를 원래는 이게 이제 쌓으면은 이 정도 크게 되는데 이걸 눌러가지고 이만큼을 부피를 줄이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이제 압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용 필름하고 지류인데 산업용 필름은 뭐냐면 산업용 필름은 이제 필름이다 그래서 이게 영화에 쓰는 건가 뭐 비슷하긴 한데요. 우리 유리창에 붙이는 어떤 그 테이프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에 안 보이고 안에서 밖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드는 걸 필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류는 종입니다. 종인데 코팅 그냥 종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고분자로 이제 어떤 이 종이로 되어 있는 거에 코팅 기술을 해가지고 딱딱하게 만드는 기술들 또는 이제 재지 이제 종이를 만드는 공정들이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출 프레스나 정밀 가공이나 적층 제조, 산업용 필름 지류가 있는데 사출 프레스가 정말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밀 가공, 연삭 들어가고 그 선반 들어가거나 솔직히 밀링 들어가면 다예요, 다. 그다음에 MCT 같은 경우 들어가는 경우는 정밀 가공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요거가 뿌리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출과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분자면 고분자다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가 있다. 일반은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라스틱을 뽑아내는 기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웬만한 데 다 있어요. 그 산업용 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비닐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비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류 같은 경우는 종이를 만드는 공정도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종이에 위에 이제 우리 코팅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기 코팅들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품들의 종이에 들어가는 건데 종이 제품에 여러 가지 코팅 기술이 포함된 것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뿌리산업의 6대 영역 플러스 총 10개가 더 플러스가 된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출 프레스하고 정밀 가공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밀 가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연삭, 그냥 밀링, 선반 있으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MCT 있으면은 그냥 정밀 가공 업체예요. 사출 프레스는 플라스틱 쪽이면 일반적으로 다 사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병, 뭐 플라스틱에 관련된 거, 또 플라스틱을 이제 따뜻한데 뜨거운데 열을 가해서 위에서 찍어 눌러서 형상을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해당됩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출, 뭐 물병 같은 게 일반적으로 되는 거, 그거 이제 반찬통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으로 된 것 중에 요런 이제 부들부들하게 열을 가해서 요만한 이제 금형에 갖다 누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모양이 그릇이 만들어져요. 플라스틱 그릇. 그게 프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드리자면 뿌리 산업 영역이 그전에는 이제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영접, 표면 처리, 열 처리에서 6대 산업군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추가된 거가 사출하고 프레스, 정밀 가공, 적층 제조, 산업용 필름이나 지류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 또 소재도 세라믹, 플라스틱 이게 자체를 만드는 원소재 자체를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출 프레스는 일반적으로 그 열을 가해서 만드는 플라스틱 제품들은 사출 또는 프레스예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밀 가공은 선반, MCT, 밀링이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적층 구조는 조금 어려운 기술이긴 하겠지만 위에 플라스틱이나 그런 것들을 열을 가해서 쌓는 구조다. 위에서 눌러서 하는 기술이다. 산업용 필름은 비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비닐봉투가 아니고 산업용으로 쓰는 필름들이 있어요. 하우스에 쓰는 그런 것도 필름에 들어갑니다. 그 우리 하우스 필름도 필름이라고 그러고 지류 그러니까 제지 공정 종이를 만드는 공정뿐만 아니고 종이로 만들어진 거 위에 코팅하는 기술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 뿌리 사람을 새롭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많이 발전된 영역들을 이전에 제가 간단한 6대 영역에 대해서 한 몇 년 전에 설명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추가가 된 게 아마 최근인지 아니면 작년인지 정확하게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확인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의해 주는 것만이라도 여러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들어서 회사에 우리가 뿌리 산업에 해당된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또 회사 입장에서도 뿌리 산업이면 외국인 근로자 E9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고 또 하나 회사에 E9 비자 근로자에서 E7-4로 할 때 10명 이하가 되더라도 2명이 가능하고 10명 이상이면 3명이 되잖아요. 뿌리 산업하고 일반 제조업하고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더 많은 외국인이 이제 비자를 E7-4 비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프로세싱을 저희가 좀 진행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은 오늘 강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궁금한 사항들 강의를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이제 강의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친구한테 소개 꼭 해주세요. 이상 디자인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